병실 창문 너머로 빛이 스며들었다. 김만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내 영숙은 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아직은 안 돼요. 제발 조금만 더 있어줘요. 김만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만하면 충분해요. 내 인생 정말 행복했어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에 가족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얼마나 남았나요? 병원 진료실 한쪽 벽면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지만 저희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CT 스캔 사진에는 폐 곳곳에 자리 잡은 하얀 덩어리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폐암 사기. 이미 뼈로까지 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이 된 김만수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에게 그날의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40년간 한 회사에 몸담으며 과장에서 부장 그리고 이사까지 올라갔고 두 자녀를 키워 모두 사회 일원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굵직한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몸 안에서는 서서히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완치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들이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으며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단 1년뿐이다.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에 치여, 중년에는 자녀 교육에 치여, 그리고 은퇴 후에는 그저 습관처럼 무료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정작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은 언제나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미뤄두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 구석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대 시절 써놓은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들 목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종이에는 제 젊은 날의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점 제주도 올레길 완주하기. 2점 고향 친구들 다시 만나기. 3점 아내와 세계 일주 여행 떠나기. 4점 기타 배우기. 5점 소설 한 편 써보기. 6점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고맙다 말하기. 7점 내 손으로 직접 꽃과 채소 가꾸기. 8점 여의도 봄꽃 축제에서 아내와 함께 자전거 타기. 9점 아내에게 프로포즈 다시 해보기. 10점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하기. 목록을 읽으며 왠지 모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살아보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한 아내 영숙에게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이라네. 폐암 말기야. 영숙은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곤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떡해요? 당신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 말이에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내가 곁에서 도울게요.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기로 한 것은 제주도 올레길 완주였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직 몸은 그럭저럭 움직일만 했습니다. 가끔 숨이 차고 피로감이 몰려오긴 했지만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오름을 보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1코스부터 차근차근 걸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걷는 길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초에 제주도 신혼여행 왔던 거 기억나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당신이 서귀포 바다 앞에서 갑자기 껴안아 줬을 때 너무 놀라서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는 그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한 코스씩 걸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1번 코스를 걷던 날 갑자기 심한 기침이 터져 나왔고 가슴이 조여들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숙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침이 멎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제주도 올레길 26개 코스를 모두 완주했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코스의 종착점에 도착하자 아내는 작은 케이크를 꺼내왔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해냈어요. 케이크 위에는 올레길 완주 축하해요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고 저는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고향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자랐던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소셜미디어와 옛 동창회 명부를 통해 몇몇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수야, 너 정말 많이 늙었구나. 50년 만에 다시 본 친구 정환이는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로 변했지만 그 장난기 가득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고향 마을 근처 식당에 모여 왁자지껄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 그때 학교 뒷산에서 미역국 끓여 먹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던 거? 그럼 내가 불 피우다가 산에 불 날 뻔했잖아.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6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병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만수야? 폐암이야. 말길에 1년도 안 남았대.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고 정환이가 내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만수야, 우리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술을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와 감사함까지 모든 감정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계획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아들, 딸 가족들과 함께 일본 교토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과 정원을 거닐며 우리 가족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아이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요칸의 정원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일이 많죠. 아니야.
내가 너의 꿈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강요했잖니.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말했고, 아버지, 그때는 저도 어렸고 현실을 몰랐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응원해주지 못한 게 후회돼. 이제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딸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섣부른 말을 했던 것들,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항상 동경했던 악기였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며 하루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아내의 생일에 행복한 생일을 연주해 선물했습니다. 5번째로는 소설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항상 글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일기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1시간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을 적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제 인생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추억,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몇 달 후 100페이지가 넘는 짧은 소설이 완성되었고, 저는 그것을 마지막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빠,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딸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글쓰기의 힘을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니 가족들과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6번째로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 텃밭을 만들어 토마토, 상추, 바질 등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새싹이 자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남은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 여보, 토마토 열렸어요. 저 토마토를 수확한 날, 아내와 함께 그 작은 빨간 열매를 나누어 먹으며 느꼈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7번째로는 여의도 봄꽃 축제에서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여의도 한강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벚꽃이 폈었죠? 그랬나요? 내 기억에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분명히 봄이었어요. 당신이 회사 동료 소개로 맞선 자리에 나왔을 때 뒤로 벚꽃이 보였잖아요. 아, 맞다. 여보가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거 기억나요? 벚꽃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추억을 나누며 걸었고 문득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8번째,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작은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내를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런 데를 와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무슨 특별한 날인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영숙 씨,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겠어요? 아내의 눈이 커졌고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함께한 50년 정말 행복했어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최고의 아내였고 최고의 친구였어요. 남은 시간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보며 박수를 쳤고 우리는 50년 전 청춘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9번째로 저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급식소에서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다른 노인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통이 잊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늘 또 왔네. 몸은 좀 어때요? 급식소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더 건강한 것 같네요. 사실은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조여들 듯 아팠고 기침도 심했지만 그런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버킷리스트의 항목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동안 저희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 진단받은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마지막 버킷리스트 항목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목록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내 장례식 계획하기. 저는 영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내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왜, 괜찮아요. 언젠가는 모두 겪어야 할 일이잖아요. 나는 슬픈 장례식보다는 축제 같은 장례식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장례식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한 후 유골을 제주도 바다에 뿌려달라는 것, 검은 옷 대신 밝은색 옷을 입어달라는 것,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들을 틀어달라는 것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서로 좋은 추억을 나누고 웃었으면 해요.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병실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감상, 독서, 그리고 자서전 마무리하기 등 병실의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하늘 조각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희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1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남은 날들을 세어가던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작은 파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보, 버킷리스트 완성 축하 파티예요. 아내, 아들, 딸,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고 벽에는 제가 완성한 버킷리스트 항목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아들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꽤 멋진 일을 했지.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슬픔보다 더 큰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야 진정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존재했을 뿐이다. 죽음이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삶의 소중함이었다. 남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기다리지 말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오늘부터 이루어가라.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장례식은 제가 바랐던 대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검은 옷 대신 컬러풀한 옷을 입었고 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과 눈물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제 유골은 약속대로 제주도 바다에 뿌려졌고 그날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역이 없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완성한 버킷리스트 사진첩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과 딸도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은 아무도 약속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일기장에 적었던 글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짧더라.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동, 사랑을 담을 수 있는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나는 마지막 1년 동안 이전 평생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깊이 사랑했으며, 더 진실되게 살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완성했고, 이 여정을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 제 딸은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요. 영숙은 이제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전주들과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다시 걷고 기타를 배우고 자신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영숙은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행복한 추억들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아요. 곧 만날 날이 올 테니 그때까지 내 버킷리스트를 모두 완성할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녀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이루기를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김만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삶의 깊이는 무한합니다. 저의 마지막 글귀를 이렇게 남깁니다. 가장 큰 후회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것이다. 도전하지 않은 꿈, 말하지 않은 사랑, 시도하지 않은 모험. 그러니 두려워 말고 지금 시작하라. 삶이 선물한 모든 순간을 최대한 누려라. 영숙이 제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50년의 세월, 그리고 특히 마지막 1년의 추억들은 내 영혼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젊은 날의 설렘부터 노년의 깊은 사랑까지 우리의 여정은 완벽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떠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여정을 계속하세요. 슬픔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만수. 이 편지를 읽은 영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마지막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여행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여행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김만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일 혹시 있지 않나요? 김만수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진짜 하고 싶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늦게 깨달을 필요는 없겠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릴게요.